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미국 대선 뉴스를 제외하면 한국 뉴스는 사실 기운 빠지는 뉴스들 뿐이에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구형이 나오고 어저께는 김경수 지사 2심도 2년 실형이 나왔죠. 많은 분들이 무죄를 예상하고 바랬지만은 결국 판사는 김경수 지사 쪽의 반론이나 새로운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드루킹의 의견만 받아서 때렸거든요. 근데 웃긴 게 1심에서 공직선거법이 집행유예 나온 거를 가지고 특검이 상고를 한 건데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 일단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재명 지사도 3심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나 워낙 앞으로도 귀하게 쓸 인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죠. 이번 주에 진짜 이 검찰이 미쳐가지고 멀쩡 1호기 수사한다면서 지금 산자위 한수원 털더니 어저께는 경주의 원자력발전소까지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사 자료를 감사원장 최재형이 넘겼다라는 거예요, 검찰한테. 이게 지금 얘네들이 수사하는 범위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한 그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이게 정부의 정책 영역까지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윤석열한테 검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승인해야 받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형사적으로 다 처벌돼. 이 인간은 이 짓을 하기 전에 미리 언론에 흘려요. 프랑스 혁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대검지검장 가죠. 이미 다 계산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뭐예요? 왕정이 무너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3법이 생기죠. 입법, 사법, 행정.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법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기관인데 본인 스스로 본인이 사법부라고 하면서 이 정부를 견제와 균형을 하겠다. 이제는 이제 거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정치 검찰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파쇼적인 거의 군인 정치에 가까운 검찰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지금 입법화 시켜야 됩니다. 말로만 브리핑하고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이 말로는 본인은 신물총장이고 본인은 탄압받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막상 이 사람은 검찰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지가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이번 주에는 윤석열의 이 특활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 법사위에서 특활비 내역을 문서검증하겠다라고 지금 그 윤호중 위원장이 의결했잖아요. 지금 9일날 법사위가 대검에 이제 가서 직접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해요. 문서검증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 내역이 확인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근데 제가 이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 특활비에 대해서 이 대검이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지금 얘네 열심히 지금 영수증 만들고 있을 거야. 지금 밤새고 만들고 있을 거야. 지금 조작하고 있을 거라고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감찰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요. 거의 진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추미애 장관이 혼자 저렇게 싸우게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추미애 장관한테 국민들이 힘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법무부 청와대에 지금 청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꼭 접속하셔서 청원에 참여해 주시고 많이 퍼달라 주셔서 정말 이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정책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물 삼아서 언론과 검찰과 국진당과 시민단체가 합작하는 상황이에요. 미투든 무얼로든 걸어가지고 정말 그 한 사람이나 한 집안을 그냥 멸문지화를 만들어요.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플레이를 하는데도 쟤네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언론도 국진당도 검찰도 시민단체도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있으면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최고위에서 브리핑하면 뭐합니까? 분노하면 뭐합니까? 입법화를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에 예, 국민들 들으라고 예, 뭐 잘하겠다는 거 하면 뭐예요? 비난하면 뭐예요? 입법화를 안 하는데. 여러분 혹시 토마스만의 행복의 의지라는 소설 아시나요? 짧지만 정말 강렬하고요. 한 번 읽으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굉장히 울림이 강한 작품이에요. 이 토마스만은 이 헤르만 헤세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독일 문학의 정수루라고 평가되는 작가잖아요. 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 작품도 너무 좋죠. 뭐 베니스에서의 죽음, 트리스탄, 뭐 마에산, 뭐 굉장히 많고 하지만 사실 단편도 주옥 같아요. 정말 독일 문학의 정수를 느낄 수 있으세요. 예, 정말 강렬하게 권해드리고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분의 삶이나 작품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어요. 이 사람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워낙 이 좋은 집안에서 이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수구 꼴통이었어요. 군주제나 국수주의나 뭐 반유대주의 옹호하는 글을 마구 날립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오점으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근데 이 사람이 히틀러의 집권을 보면서 히틀러의 잔혹성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이 휴머니즘이나 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정말 강렬하게 히틀러에 저항하고 예, 반나치 운동을 합니다. 결국 히틀러의 눈밖에 나서 예, 미국으로 망명하죠. 그래서 계속 그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작품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작품 중에 그 행복회로의 의지란 소설이에요. 사실은 이 행복회로의 의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고 예 권력을 갖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뭔가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위에 올라간 사람, 좀 더 잘난 사람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사회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돈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교훈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여기의 주인공은 이 파울로라는 사람인데 이 파울로는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약해요. 근데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화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몸이 안 좋아요. 근데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남작의 딸인 거야. 이 가난하고 몸 약한 이 화가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집안의 여자인 거예요. 당연히 이 집안의 아버지는 이 여자의 아버지는 이 결혼을 반대하죠. 두 사람 사이를 반대하고 이 남자를 찾아와서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는 몸도 약하고 화가 나는 너한테 못 준다. 우리 딸은 이미 좀 괜찮은 집안 자제랑 이미 내가 생각해 놓은 애가 있다. 걔랑 결혼시킬 거다. 제발 떠나라. 우리 딸을 떠나달라. 이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져요. 결국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유럽 전역을 떠돌면서 거의 넝마 같은 생활을 해요. 자학을 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요. 너무 고통받으면서. 정말 주변에서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걱정이 할 정도로. 이 사람 삶의 의지를 잃죠.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딸의 아버지한테 편지가 와요.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딸이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한다. 너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한다.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면 내가 내 딸하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시켜주고 축하해주겠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결국 이 사람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결혼 첫날 밤 죽어요. 그 사람의 행복의 의지가 채워지자마자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5년이라는 방랑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 사람이 그 목숨을 부지했던 그 유일한 이유는 이 여자랑 다시 만나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의 목표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채워지니까 죽은 거죠. 마치 그 몸이 아픈 노인들이 봄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노인들이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오로지 기다리는 건 봄이었거든. 그러니까 봄이 딱 오자마자 자기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던 의지가 다하면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삶의 목표가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이 여자를 만나는 것만이 결혼하는 것만이 목표였던 거예요. 이 여자 결혼해서 이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고 혹시 이 여자를 결혼하지 않더라도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른 목표들이 없었어. 오로지 그 삶의 목표는 그거였고 그게 목숨을 지탱해주는 이유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죠. 이명박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사람 왜 권력을 잡았을까요?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이 공익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최대화해서 재벌이 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의 권력의 의지는 뭐였을까요? 이 사람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평생의 목표. 그게 자기 집이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이 여자는 그냥 급격하게 무너지죠. 이 여자의 오로지 목표는 그냥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라는 아무런 플랜이 없었어. 그건 다 순실이한테 맡기고 그냥 이 사람은 그 자체로 그냥 무너져 내려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돼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었어. 이 정부를 때려잡는 것 외에는 검찰권을 막강하게 그 힘을 쓰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은 아무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몇몇의 의원들이나 뭐 열린민주당의 의원들 보면은 정말 발군하잖아요. 진짜 존경을 맞이하지 않을 만큼. 근데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은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 채로 3선하고 4선하고 5선 하면서 뒤에서 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도대체 왜 국회의원을 하는 거지? 도대체 왜 국힘당에 안 가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개혁법안 다 맞고 입법안 맞고 계속해서 이 자학의 정치를 하면서도 계속 이 사람들은 3선 4선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권력을 계속 이어가요. 저 사람들의 권력의 의지는 뭐지? 중요한 건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대통령이 되는 거, 국회의원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의사가 되고 검찰이 되는 게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거든. 의사가 돼서 나는 무엇이 될 거야. 검찰이 돼서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대통령이 돼서 나는 무엇을 할 거야. 국회의원이 되면 이걸 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자기의 명확한 의지나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권력을 가졌을 때는 그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 권력에 취해서 무너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의 어떻게 보면 종말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를 통해서. 저는 국힘당 포기했어요. 검찰도, 쟤네 원래 삶의 목표가 저런 애들이니까. 근데 적어도 열린민주당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된다고 하면은 나는 저 국회의원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무엇이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 실행 플랜을, 액션 플랜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이 민주당한테 한 방에 몰빵함으로써 느끼는 이 강렬한 허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다음 플랜은 결국은 그 권력 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도까지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 언론 플레이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이런 트윗 날리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액션, 자기의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지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권력을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